최종 정리. 고양시의 덕양구, 일산 동구, 서구는 모두 GTX-A 노선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일산 지역은 그 영향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덕양구의 경우도 GTX-A 역 중 하나인 대곡역 부근에 위치한 단지들이 가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조금 다르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일산은 GTX-A 노선을 따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덕양구는 대곡역과 더불어 서울에 인접해 있는 단지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양시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부터의 전입인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파주시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거주단지가 거대하게 갖춰졌으니 다시 고양시에서 전출하는 인구들도 발생하며 인구수가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고양시 거래량 추이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회복이라고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거래량 비율이 6%라니 심각한 상황이네요. 전월세는 평균비 늘어나 있는데 여전히 매매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주 물량입니다. 2022년 이후로 계속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평균 수요 물량이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최대 4,000세대 정도만 있네요. 고양시 시장 강도입니다. 매매가 파란색, 전세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을 최저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추이입니다. 거의 미분양은 없는 수준입니다. PIR 수치도 현재 8.7년으로 평균 7.1년에 비해 아주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강도 표시입니다. 아직 여전히 거래량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는 은평구와 마포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일산과 서울 사이에 위치한 덕양구는 GTX에도 서울에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GTX-A 대곡역과 은평구, 마포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분위기가 더욱 높을 것이란 말이 되죠. 상권은 행신동, 화정동, 원당동이 거대한 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는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덕양구에서 가장 높은 평당가를 보유한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순위권에 포함되었던 덕양구의 동은 덕은동, 지축동, 토당동, 삼송동, 도내동, 원흥동, 화정동, 향동동, 동산동, 성사동, 신원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동들의 단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굉장히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덕은동, 향동동, 동산동, 지축동, 삼송동, 화정동, 성사동, 원흥동까지는 서울의 영향권과 3호선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토당동과 화정동은 GTX-A 대곡역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위 동네들에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동구는 일산 신도시의 동쪽에 위치하며 마두역과 백석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일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일산 호수공원을 품고 있고 정발산을 품고 있죠. 녹지 환경은 최고입니다. 특히 정발산 주변으로 상권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도 상권이 굉장히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산 동구는 GTX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장항동이 굉장히 높은 분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앞뒤로 3호선을 통해 킨텍스 또는 대곡역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GTX-A의 킨텍스, 대곡역 그리고 서해선까지 굉장히 많은 교통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에서 평당가의 순위를 올렸던 동네는 어디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항동, 백석동, 마두동, 식사동, 중산동, 풍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표기해 놓은 지역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역시나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언급되었는데 대부분 1위를 수성했던 단지는 장항동의 킨텍스 원시티와 백석동의 일산 유진 Y시티였습니다. 이 두 단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GTX-A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GTX-A 역사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지들입니다. 그만큼 일산 동구는 GTX-A 노선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고양시 일산 서구. 마지막 고양시의 가장 끝에 위치한 일산 서구입니다. 3호선 대화역과 주역역,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탄현역을 보유한 지역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고 GTX-A 역인 킨텍스역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GTX-A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일산 서구에서 평당가 상위권을 차지했던 동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화동, 주역동, 일산동, 탄현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동은 대화동, 주역동, 일산동이네요.
지도상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호가와 실거래가 중 항상 1위를 차지했던 하나포레나 킨텍스의 경우 GTX-A 킨텍스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초초 역세권 단지 중 하나입니다. 비쌀 수밖에 없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며 일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고양시에 대해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구축도 많은 지역이고 구도심이다 보니 실제로 돌아다니면 구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고 살기 좋고 편하다는 뜻이죠. 또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 많다는 말이 되겠죠. 거기에 GTX-A라는 초강력 교통호재까지 품고 있는 매력 만점의 도시입니다. 앞서 언급한 동들을 위주로 최대한 매력적인 단지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3호선 라인으로 킨텍스역과 대곡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면 정말 좋겠지요. 이상 경기도 고양시 부동산 분석 스터디였습니다. 공유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